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상담사 양쌤입니다.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어떤 노인복지 공약을 내놓았는지, 또 후보들의 공약이 누구에게 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간병비, 주치의 제도, 노인 일자리까지 어르신들의 삶과 직결된 이야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복지14 상담센터 지금 상담 시작합니다. 자, 먼저 현재 기초연금 구조부터 간단히 짚고 갈게요.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을 하면 최대 월 40만 4천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부부는 감액되어 한 사람당 평균 32만원 정도만 받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볼게요. 66세 김노인, 단독 가구로 소득 인정액이 적어 매달 40만원 가까이 받지만, 박노인 부부 70세, 68세는 둘 다 조건을 만족해도 약 32만원씩만 받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부부 가구에 대한 차별 논란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이 부분을 개혁하겠다는 공약들이 줄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기존 계획을 기억하실까요? 2026년부터는 소득 하위 5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그리고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계획이 조금 물러선 느낌이 듭니다. 우선 50%부터 주고 나중에 보자는 식으로 뭔가 확신이 덜한 분위기랄까요. 여러분, 기초연금 40만원, 과연 이게 진짜 실질적인 인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기초연금은 지금도 물가 상승률만큼 자동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조금씩 오르다 보면 몇 년 후엔 어차피 40만원쯤 됩니다. 즉, 이 공약은 획기적인 것도 아닌 셈입니다. 1번 후보의 노인복지 공약입니다. 후보의 공약을 살펴볼까요? 이 후보 같은 경우는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단계적 축소, 부부가 같이 받으면 20% 깎이는 거 점차 줄이겠다는 겁니다. 재직자 국민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한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 안 깎이게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과 연령 하향 및 객수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돌봄제 시행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경로당 주 5일 급식 지원, 여가시설 확대,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꽤 종합적인 공약입니다. 특히 부부감액 축소와 근로소득에 있어서 연금 감액 안 하겠다는 공약은 현재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이슈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1번 후보의 공약집에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같은 말은 있지만 정작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2번 후보의 노인복지 공약을 보겠습니다. 2번 후보는 어떤 공약을 내놓았을까요?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아프면 치료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간병지옥이라는 말이 사라져야 한다. 그래서 내놓은 공약들을 보게 되면 가족이 간병하면 최소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치매노인 주간보호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치매 안심 주치의 전국 확대합니다. 치매 안심 공공주택을 공급합니다. 경로당 부식비 지원합니다. 정책 방향이 간병 부담 줄이기, 지역사회 중심 돌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간병비는 정말 시급한 문제죠. 요양병원 입원하신 어르신들 중에는 한 달에 간병비만 200에서 300만원 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건강보험은 간병비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사적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후보의 가족 간병 월 50만원 지급이 현실화된다면 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약속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간병비 부담 완화입니다.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어르신들의 간병비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수백만원씩 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양당 후보 모두 이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방향, 즉 급여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필요한 공약입니다. 간병비 문제는 개별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1번 후보 공약의 경우 부부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 국민연금 관련 재직자연금 감액제 폐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력,
의료 돌봄 강화, 주치의 제도 확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어르신 돌봄제 및 경로당 주 5일 급식. 1번 후보 장점입니다. 전체 어르신의 삶의 질의 향상에 집중을 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폐지 등 공정성에 방점을 맞췄습니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언급했습니다. 반면 한계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재정 계획 및 시행 방안이 부족합니다. 사각지대 해소 방향이 추상적입니다. 공통 공약으로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를 약속했는데 이는 국민적 공감대가 큰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이번 후보 공약 요약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2026년 소득 하위 50%에서 월 40만원, 2027년부터 소득 하위 70%까지 늘립니다. 월 4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간병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가족 간병 시 월 최소 50만원을 바로 지급합니다. 치매 안심 주치의를 전국 확대합니다. 치매 노인 주간 보호 서비스 및 공공주택을 지원합니다. 경로당 부식비를 지원합니다. 장점으로는 간병 문제에 특화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많다는 겁니다. 치매 돌봄 서비스 확대는 절실했던 공약입니다. 반면 한계도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이미 예정된 물가 연동 상승과 큰 차이가 없어서 실효성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 하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결론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보편적 노인복지 강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1번 후보 공약이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병비 문제, 치매 돌봄, 현실적인 간병 지원이 절실한 분이라면 2번 후보 공약이 실질적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두 후보의 노인복지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공통적으로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약속했지만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노후소득 보장 정책은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실질적인 인상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후보들은 누가 더 잘했다가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더 와닿는 공약이 누구냐를 중심으로 운동을 해야 표심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 있는 방법,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정부 혜택들 복지24 상담센터에서 항상 챙겨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찬 정보와 함께 복지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상담사 양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